중단한 핵심 정리. 자,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자,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요. 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가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요.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하고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를 보면 이게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같은 경우 자체는 없어요. 항상 어느 쪽인가가 큽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 끝나고 나서 비교를 했더니만 생성 물질 쪽의 총 에너지가 커요. 이렇다는 소리는 중간에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흡수했다는 소리예요.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비교를 했더니만 반응 물질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원래보다 더 컸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에너지를 중간에 어떻게 됐다? 방출했다 라고 밖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 같은 경우가 무슨 반응이에요? 이 경우가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나중 반응이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즉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돼 있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즉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 이곳이 더 고온이고 외부 바깥쪽이 어떻게 되니까 더 저온에 해당이 되니까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전체 총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뭐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이거를 이제 원래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반응열이라고 불러주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만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출한 거죠. 그러니까 방출했으니까 이만큼이 줄었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의 합이 생성 물질의 에너지의 총 합보다 어떻다? 더 크다. 이 경우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연료가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이때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되고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물론 열만 방출하는 건 아니에요. 열과 보통 빛을 방출합니다. 그다음에 철이 녹쓰는 반응. 이게 둘 다 실제로는 같은 반응이에요. 뭐랑 반응해요? 산소랑 반응하고 얘도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차이는 연소는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고 빠르게 결합을 하는 거고 철 같은 경우는 녹이 쓰는 반응은 아주 천천히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산소랑 결합하는 화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는 해줘요. 산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하고 염산이 반응하면 여기서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뭘 발생시킵니까? 열을 방출을 시킵니다.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손난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손난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이 철가루가 들어있고 이 철가루가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 안에서 손난로가 계속해서 뭐가 쓸고 있다? 녹이 쓸고 있는 거나 동일해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제설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눈 오면 겨우내 눈이 지겹게 왔는데 눈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고요. 염화칼슘이 물에 뭐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제 어는 점을 낮춰버리는 효과도 있지만 물에 용해되면서 열을 방출을 해서 그 열로 눈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캠핑이나 이제 이 군인들이 전투식량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주기 위해서 석고가루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빨리 반응하면서 뭐가 뜨거워져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발열팩 같은 경우에도 발열팩 속에 물질과 물이 반응을 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하여튼
외부보다 온도가 높아져서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열 반응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흡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안에 온도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저온이고 외부가 더 고온이 되니까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즉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총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 주위로부터 열을 어떻게 해주는 거다? 흡수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반응 물질 에너지 합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합이 어떻게 나옵니까?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의 반응.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서로 반응을 시키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게 나무판인데, 나무판 위에다가 여기다 뭘 놓냐면 물을 놔요, 물. 예, 물을 놓고 나무판 위에다가 얘를, 이 플라스크를 놓으면은 얘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돼요. 그러면서 얘가 플라스크에 달라붙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얼어서.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달고나 같은 거 만들다던가 아니면 빵 만들 때 안에다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열을 흡수해서 분해돼서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되면서 탄산 나트륨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달고나가 부풀거나 빵이 부풀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다예요, 소다. 요것도 화학 반응식 이제 만들 줄 알겠지만 개수 맞춰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더 쓰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냉각팩, 이제 여러분들 그 아이스팩 같은 거 있어요. 찜질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빵 때려서 이 안에 깨 부셔버리면 얘가 시원해지는 아이스팩이 있는데, 냉각팩 속에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 주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흡열 반응. 물이 전기 분해되는 것도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니까,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어떻게 돼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반대죠. 결국에는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반대로 물을 전기 분해를 해주면 수소하고 이게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거꾸로 반응은 이제 수소가 연소되는 반응,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고, 이 반응은 물이 분해되는 반응. 그 다음에 소금이 얼음물에 녹는 반응, 그 다음에 광합성 반응 같은 경우도 뭘 흡수해야 돼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열이라고 하는 게 꼭 열을 흡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소금을 얼음물에 넣으면 소금이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물질이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흡열 반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아요. 그래서 얼음에다 소금 뿌려 놓으면 온도가 더 낮아져 버리죠. 그게 소금이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야지 잘 녹는 물질은 무슨 반응이다? 녹는 게 흡열.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는 물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야지 잘 녹는데, 이런 물질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용해 반응 자체가. 자, 중단은 스피드 체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므로 뭐가 출입하는 거?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뭐 열 에너지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흡열 반응에서 흡열이면은 에너지를 흡수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반응 물질 에너지 합은 생성 물질 에너지 합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흡수한 만큼 에너지가 상승하니까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을 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무판 위에 얼음이 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가 같은 경우에는 철이 녹쓰는 반응, 나는 냉찜질 폐, 다는 이제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의 반응.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니? 이거 라 뭐니? 불난거니?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뭐 연소 반응 같아요. 그죠? 발열 반응은 이 중에서 누구하고 누구예요? 가하고 라죠. 가와 라고. 흡열 반응은 그다음에 나하고 다가 됩니다. 가와 라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 에너지가 이거는 발열 반응이니까 생성 물질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나는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이될 때 열을 흡수하죠. 다에서 빵 반죽에 넣은 탄산수 나트륨이 열을 흡수하면서, 그죠? 열을 흡수하며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기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빵이 부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대비 모의고사. 자, 1번은 2번. 그 다음에 2번은 4번. 3번에 4. 4번은 3. 5번에 5. 6번에 1. 7번에 3.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5. 아이고. 그 다음에 11번. 얇은 나무판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고 저었더니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와 함께 들어 올려졌다. 여기 있는 물이 뭐가 된 거예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여기 즉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고서 저으면, 둘이 반응을 하면 주변 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낮아져. 물이 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판에 붙어서 나무판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은 그림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예를 나타낸 겁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연소 반응이고, 나는 빵이 부푸는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의 반응인데, 발열 반응은 가죠. 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자, 각 반응의 예를 한 가지씩 서술하죠.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철이 녹쓰는 반응, 아니면은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반응.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요? 광합성 반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자, 서술형 질전 대비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1번. 가는 철이 녹쓰는 거는 발열 반응이고요.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진다도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 음료수를 냉각팩과 함께 보관을 한다. 이 경우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 온도가 내려간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부직포 봉투에 철가루, 숯가루, 소금, 질석을 넣고 열봉합기로 입구를 막아가 손난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지는 까닭은 손난로 속의 철가루가 누구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손난로를 흔들기 전 반응물질의 에너지 합과 흔들고 난 후 생성물질의 에너지 합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열을 이미 방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물질 에너지 양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반응물질 에너지 합이 흔들고 난 후에 생성물질 에너지 합보다 어떻다? 크다.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나무판의 가운데에 물을 떨어뜨린 후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삼각 플라스크 안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고서 저었더니 나무판이 달라붙었다. 이거는 결국에는 물이 얼어서 그런 거고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과 같은 방향으로 열에너지가 출입하는 예를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탄산수 나트륨이 뭐예요? 탄산수 나트륨이 이거는 이제 빵이나 달고나를 만들 때 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산수 나트륨이 열분해 해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낮아진다. 냉각팩 안에 누구하고요? 질산 암모늄하고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해서 온도가 낮아진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변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겠죠.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자, 냉각팩에 대한 실험인데 보면은 물이 있고 질산 암모늄이 캡슐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서 빵 깨지면 녹아 들어가면서 시원해져요. 이런 거 이제 팔아요. 냉각팩에서 일어나는 열 에너지 출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 열을 흡수하는 거죠. 냉각팩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주변 열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낮아진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추운 겨울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 염화칼슘을 뿌린다. 쌓인 눈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발열 반응을 이용한 것인가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인가. 쌓인 눈을 녹여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뭡니까? 발열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쌓인 눈을 녹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은 온도가 낮아야지 잘 일어날까요? 높아야지 잘 일어날까요? 발열 반응이니까 낮아야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열 이동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7번. 몇 가지 반응을 종류가 같은 것끼리 분류한 것이다. 가와 나 중 철이 녹쓰는 반응은 결국에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에 해당이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하는 거는 중화 반응이라고 해서요. 대표적으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수산화 바륨과 염아모늄을 섞을 때 온도 변화를 측정한 실험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라에서 나무판 위에 올려놓은 삼각 플라스크를 손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나무판이 얼음이 된 물에 의해 플라스크와 함께 딸려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일 때 온도 변화를 측정한 실험이래요. 자, 봤더니만 처음 온도보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열을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라는 소리죠. 흡열 반응이다. 예. 흡열 반응이고, 그처럼 생각한 까닭은 반응이 진행된 후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주변 온도가 근데 이거를 좀 약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 요 질산 암모늄 자체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근데 어디에서 흡수한 거예요? 물에 녹으면서 흡수를 한 거라서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열을 흡수했으니까 얘가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요 질산 암모늄 자체를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섞어 만든 빵의 단면에는 구멍이 많이 있는데요. 구멍이 생기는 까닭은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분해 되어 뭘 방출하기 때문에요? CO2,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간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11번. 자, 이거는 반응물질 에너지가 생성물질보다 많죠. 따라서 얘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얘는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 에너지가 높은 걸로 봐서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흡열 반응은 누구예요? 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응물질이 주변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지고 있는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어떻다? 더 높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가해 반응의 예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 뭐가 있습니까? 연소 반응. 그 다음에는 강철소, 철의 부식 반응. 네. 그 다음에 뭐 손난로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에. 그죠? 네.